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SNS 망할 뻔했다기보다는 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은데, 지금 사장님들께서는 먼저 SNS 얼마나 집중하고 계신지 좀 이렇게 묻고 싶어요. 이게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아마 지금 뉴스킨 코리아에서도 그렇고 저희 그룹에서도 그렇고 SNS 마케팅을 집중하자, 잘해야 된다, 뭐 필수다, 이런 부분을 많이 몇 번 강의를 했었었는데,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집중도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저도 더 집중을 하려고 노력하고, 지금 뉴스킨 코리아에 있는 다른 그룹 내 사장님들도 SNS를 안 하셨던 분들도 거의 많이들 정말 집중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NS 마케팅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네, 누구보다 다 저희는 다 잘 알고 있어요. 다 잘 알고 있는데, 심지어 뉴스킨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말고도 그냥 일반 우리 지금 모든 국민들이 SNS 마케팅을 공부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라는 걸 쳐보면, 검색을 해보면 왼쪽 상단에 보면 SNS 마케팅 개인 코칭까지 나왔어요. SNS로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지 개인 코칭이 나왔고, 오른쪽 사진을 보면 최근에 전주대에서는 SNS 마케팅 전문가 자격증까지 지원을 하려고 마케팅 그 자격증 교육이 생겨났다고 하더라고요. 보면 이 기사의 내용은 이랬어요. 코로나19 이후에 소비 패턴이 비대면 방식으로 변화되고 온라인 마케팅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취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계획됐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사람들이 다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취업 경쟁력에 SNS 마케팅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취업을 할 때 SNS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을 뽑고 싶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떤 과정이 있냐? 7주간 과정으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는데, 경쟁력을 높이는 SNS 활용법, 회사와 담당자 모두가 만족하는 SNS 브랜딩 구축법, SNS 브랜딩의 핵심, 소셜 컨텐츠의 방향과 이해, SNS를 활용한 브랜딩 구축 성공 사례, 이렇게 가르쳐주고 7주간 온라인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보시면 저희가 계속 했던 내용들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희 SNS로 하려고 하면 나만의 브랜딩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해서 나를 브랜딩화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의도 많이 해주시고, 유튜브 채널에도 되게 많아요. 뉴스킨 사업자뿐만 아니고요. 인플루언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SNS 하실 때는 나를 브랜딩 하셔야 돼요 라고 말을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뉴스킨 사업자가 아닌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강의도 많이 들었었어요. 어떻게 브랜딩을 하는지.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기초입니다. 인스타, 카스, 뭐 페이스북, SNS라는 걸 하실 때에는 나를 브랜딩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부분은 오늘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많이 다뤘었고, 또한 사장님들께서 궁금하시다면 유튜브 채널에서 찾아보시면 저보다 더 잘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이 있어요. 언택트 비즈니스라는 책이 있는데, 100년의 비즈니스가 무너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년의 비즈니스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렸다, 이거든요. 어차피 열릴 거였는데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더 빨리 열린 거죠. 이 박경수 저자는 트렌드 분석가고 경영 컨설턴트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 키워드 3가지예요. 비대면, 온라인, 홈. 네, 저희 다 들어본 거고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이 핵심 키워드 들어봤을 때 와, 진짜 뉴스킨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하거든요. 저희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비대면으로도 소비자 구축되고, 파트너 사장님들 다 트레이닝 되고, 리포팅 가능하고, 온라인 시스템 너무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홈에서 하는 다 홈케어 제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와, 진짜 이거 뉴스킨 미리 하기 정말 다행이다. 그런데 지금 SNS 마케팅을 안 하고 계신 사장님들도 있으실 거고, 하고는 있는데 잘 모르겠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내가 지금도 집중은 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를 잡지 않았다고 해서 늦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부터 시작이고 지금부터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하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부터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가 SNS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웜시장, 지인과 그러니까 소개받는 거 말고 지인, 내 지인, 가족들 이런 분들을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다 만나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조금 두려움이 있을 때에는 SNS로 묶어서 인친을 맺거나 카친을 맺어서 내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고 제품을 소개하고 사업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게 아주 쉬웠기 때문에 SNS가 좋다라고 했고, 플러스해서 새로운 인맥을 찾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콜드라는 시장을 무서워하는 사람 많잖아요. 저 포함해서. 콜드는 참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SNS라는 공간은 되게 신기하게도 모르는 사람과 말하는 게 별로 이상한 곳이 아니에요. 인스타는요, 모르는 사람인데도 예를 들어서 같은 공감대가 있다면 말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40대고 애기 엄마인데 투잡러야 하면 그 공감대를 가지신 분들끼리 인친을 해요. 서로의 생활이 궁금한 거죠. 서로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 사람이 쓰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육아를 잘하는 걸까, 육아를 하면서 재미있게 사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거를 공감대 형성하시면서 친해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시장을 계속 저희는 만나고 개척해야 되는, 명단을 계속 새로 만들어야 되는 사업인데, 이 웜시장과 콜드 시장을 같이 합칠 수 있는 게 SNS 공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2년 전부터 집중을 해왔던 건데요. 혹시 사장님들 중에 지금 열심히 하시고 있으시고 나름대로 연락도 오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지인과 친구 이런 사람들 말고요. 기존에 내가 만들었던 고객이 SNS를 보고 신제품 연락 오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아예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컨택이 들어오나요? 문의가 들어오나요? 부스트 문의가 들어오나요? 사업 문의가 들어오나요? 네. 만약에 노다. 아니야. 이런 분들은 안 왔어. 아직 한 번도. 그러면 점검해 보실 타이밍이신 것 같아요. 저 또한 지인이 연락 오고 저랑 조금 간간히 연락했던 그런 분들이 연락 오고 SNS 나름대로 내가 잘하고 있구나, 주문도 받았구나, 연결이 되는구나 했는데요. 그것 또한 한계더라고요. 한계였고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야지만 업그레이드가 되고, 중요한 건 저희가 정말 전문가로서 인정받는 거는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연락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인스타로 뷰티 제품들을 구입합니다. 그랬을 때 뷰티 마켓 혹은 어디선가 루미스파 얘기를 들었어. 근데 난 살 사람이 없어. 인스타로 검색해서 내가 많은 뉴스키너들 중에서 셀렉을 당할 수 있는 정도의 인스타 피드인지, 그런 나로 내가 브랜딩을 구축하고 있는 사람인지, 이런 걸 한번 되돌아보고, 만약에 아니라면 한번 점검해 보실 타이밍입니다. 지인도 연락 하나? 이거는 바로 완전 이거는 스폰서 사장님 혹은 또 개별적으로 강의를 듣거나 해서 다시 점검해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아예 이연주라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인친이 나한테 문의가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게 진짠데?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분들이 한 번도 보지 않은 이연주한테 연락을 하고 제품을 사고 싶고 사업을 문의하고 할 수 있을까? 끌리는 피드를 만들어야 하고 문의하고 싶은 피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재미있는 걸 봤는데요. 사장님들 6초의 법칙 아세요? 6초의 법칙. 이 왼쪽 남자와 오른쪽의 남자는 같은 남자입니다. 20대 후반에 좋은 직장, 좋은 학교를 나온 분이신데요. 명동거리에서 왼쪽처럼 옷을 입혀서 서게 하고 오른쪽처럼 옷을 입혀서 서게 한 후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남자로서의 매력은 몇 점인가요? 라고 했을 때 진짜 신기하게도 왼쪽에 티셔츠 입고 운동화 신고 반바지 입었을 때는 1점, 2점, 3점 이랬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정장 입혀놓으니까 5점, 6점, 7점, 8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더니 오른쪽일 때 보신 분들은 잘생겼다 그러고 왼쪽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6초의 법칙이에요. 근데 저는 더 신기한 걸 발견한 게 본인의 이 남자분의 자세와 표정을 발견했어요. 왼쪽처럼 옷을 입었더니 표정이 뭐가 뚱하고 자세도 삐딱해요. 그런데 오른쪽에 정장을 입혀놨더니
표정도 자신감 있고 웃고 있고 딱 반듯한 이렇게 키가 큰 줄 몰랐거든요. 왼쪽 사진에서는. 굉장히 신기하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 내 피드의 첫인상 어떠신가요? 내 피드 첫인상 어떠신가요? 입니다. 내 피드의 첫인상은 그럼 뭔가요? 피드의 첫인상이 있어? 네, 제가 피드를 하나 따왔는데요. 이거는 그냥 제가 한번 캡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보였던 피드입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길. 이희정 사장님과 최현경 사장님 피드가 바로 보이길래 제가 캡처를 뜬 건데요. 자, 이게 바로 내가 이 사람을 보는 피드의 첫인상이에요. 네, 그래서 뭐 근데 당연하지 뭐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러면 저희가 이 피드로 어떻게 그 사람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이게 보이시나요? 중요한 건 사진도 중요한데요. 첫 번째 문구가 있어요.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바로 왼쪽에 이희정 사장님의 피드는 선물이라고 한 줄 썼고요. 오른쪽에 있는 최현경 사장님은 2줄 썼어요. 가을이라 오늘 아침에 하늘이 참 맑더라. 점점점 더 쓴 걸 보고 싶다면 더보기를 클릭하셔야 합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이 사람이 더보기를 누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부스트가 나왔어. 이거 너가 단순히 예뻐질 거야? 아니면 이걸로 소득의 기회를 볼 거야? 뷰티버켓 잡을 거야? 이거 지금 하나밖에 없어. 이걸 해야지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기회야. 라는 말 하고 싶죠. 이 2줄 안에 다 할 수 있어요?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더보기를 클릭하셔야 돼요. 그분이. 누군지 몰라도. 그러면 클릭을 해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줄에서 끌리지 않으면 더보기 누르지 않고요. 누르지 않고 그냥 좋아요만 누르고 틱 올려버려요. 내 피드 끝났어요. 두 번째는 제가 지금 루미스파 제품으로 사진을 올려놓고 왼쪽에는 뭐 내 사랑 루미스파 아직 손으로 세안하시는 분 있나요? 라고 썼고 오른쪽은 루미스파 아직도 없나요? 이렇게 썼습니다. 저도 이렇게 문구를 썼던 적이 있어요. 보고 싶게 만들어라, 읽고 싶게 만들어라. 저희가 해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어떤 생각으로 피드를 올려야 될까요? 내가 예쁘면 되나요? 피드가 예쁘면 되나요? 말을 정말 잘 쓰면 되나요?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셔요. 제가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갈바닉을 하려고 지금 포즈를 잡는 영상이고요. 오른쪽은 제가 트러블 많이 났을 때의 모습을 영상으로 만든 건데요. 그거 아시죠? 사진도 내가 선택해서 올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동영상인데 맨 처음에 보이는 표지 사진이 어떤 걸 올릴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사진은 당연히 그냥 사진만 올려지는데 동영상도 그 영상 중에 가장 매력적인 모습으로 올릴 수 있게 셀렉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요. 이 첫 번째 사진으로 먼저 호기심 자극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 꼭 어떤 걸 클릭했을 때 그 사람이 더 보고 싶나를 보셔야 되는데요. 그걸 보시면서 제가 이거 올린 거예요. 자, 왼쪽 볼게요. 유스킨 갈바닉이라고 썼고 그 다음 말을 보시려면 더보기를 누르셔야 합니다. 오른쪽은 제가 이렇게 썼어요. 며칠 전 지인 얘기를 들었어요. 라고 썼습니다. 내가 뉴스키너가 아니에요. 사장님들은 저를 알고 뉴스키너니까 이현주라는 뉴스키너가 무슨 얘기를 썼을까? 나도 배울 게 있을까? 나는 이렇게 썼는데 어떻게 할까? 하면서 더보기를 다 누르실 거예요. 하지만 뉴스킨을 모르시는 분들, 뉴스킨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 혹은 제품 판매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뉴스킨 갈바닉 이렇게 띡 올리면 아 뉴스킨 갈바닉 얘기할 거구나. 뭐 더보기 눌러봤자 좋다는 얘기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럼 안 눌러요. 게임 끝. 이 6초의 법칙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오른쪽은요. 제가 트러블이 난 사진을 올렸어요. 이게 끌리는 피드를 만들려고 제가 계획적으로 올린 거예요. 항상 예쁜 모습만 올리다가 피부가 저렇게 안 좋았었나? 라는 생각할 수 있게. 그리고 나서 조금 이제 동영상 제가 편집을 해서 이유도 없이 이유도 없이 온 얼굴을 뒤덮었어요. 라고 제가 문구를 썼고 그 밑에 며칠 전 지인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 들었다는 거지? 이렇게 호기심을 자극했고 자극을 받았다면 더보기를 누를 것이고 다 자극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왼쪽보다는 오른쪽 클릭률이 많았을 거라는 거죠. 실제로 조회수도 많았고 네, 실제로 반응이 좋았거든요.
매력적인 피드 사진, 클릭하고 싶은 첫인상입니다. 나의 피드의 첫인상. 매력적인 피드 사진에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쁜 사진이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런 트러블 피부를 보는 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매력이라는 건 카리스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피드에 끌려오는 걸 매력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2020년 인스타로 4명을 꼭 찾겠다라고 제가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SNS 그냥 올리고 오늘 피드 3개 올렸네? 끝? 아니고요. 이 피드를 통해 성과나는 SNS로 만들겠다. 이러면서 제가 진짜 조금 거의 진짜 찾고야 말겠어. 막 이러면서 막 엄청 불을 켜고 막 했었어요. 막 수업료도 내고 SNS 강의도 듣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한테 저는 DM을 받기 시작했어요. 부스트 피드를 하나 올리면 그날 바로 연락이 오고, 네,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분들 다. 바디갈바닉 프로모션 때 바디갈바닉을 제가 열심히 올렸더니 연락이 오고, 지금까지도 그 바디갈바닉 피드를 보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과가 나는 거가 어떻게 해야 성과가 나는지 조금 제가 감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공유하는 부분이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를 찾았어요. 네, 제가 4명 찾겠다 이렇게 했는데 3명 찾았더라고요. 아래에 있는 친구는 모르는 분, DM으로 만났고요. 위에 있는 2분은 제가 벨리 쪽에서 지인이에요. 그런데 이분들 예전에 제가 컨택했었는데 완전 관심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인스타를 하기 시작하고 계속 지켜보면서 어느 순간 본인들이 연락이 왔고, 지금 티알라인티 2분이 들어가셨고, 최근에는 티알라인티 소개까지 나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빅라인 느낌이에요. 이분들은 정말 2분이 열심히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보니까 SNS로 4명을 찾겠다라는 목표를 내가 잡은 게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더라고요. 네, 그러면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제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별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별 내용 없는 게 다 포인트더라고요. 포인트는요, 이현주 사장님은 저렇게 성과 났는데 그럼 내가 첫 줄 잘 쓰고 피드 매력적이게 꾸미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이전에 베이스를 미리 깔아놨습니다. 2년 동안 좀 열심히 했어요. 되든 안 되든 열심히 했고요.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이 피드가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면서 어떻게 하면 반응 있는 피드를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을까? 어떻게 브랜딩할 수 있을까? 저 혼자만의 고민의 시간, 공부하는 시간 많았습니다. 2년 이상 성실하게 했고 하루에 피드를 3개는 올려야지라고 고민했어요. 이걸 다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지만 이렇게 3개 피드를 목표로 하니까 1개는 올려지더라고요. 그거를 연락이 오든 안 오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지금 제가 팔로워 수가 3,000명 이상이거든요. 그랬을 때 최소 찐 인친, 진짜 인친이 1,000명 이상은 보유하고 있으셔야 돼요. 광고 말고요. 광고 말고 이상한 외국인 팔로워 말고 진짜 사람 찐 인친. 나랑 안 친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찐 인친 활동하는 1,000명 이상 만드셔야 되고요. 스토리 필수입니다. 스토리 뭔지 아시죠? 스토리는 정말 필수예요. 스토리는 24시간을 모든 사람한테 공유하세요. 모르시면 요거는 따로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중요한 건 나의 타겟층 설정하십시오. 정말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이현주 사장님 첫 줄 보고 따라 써야지, 따라 쓰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타겟층이 달라요. 저는 제 타겟층이 있고요. 오소라 사장님은 오소라 사장님의 타겟층이 있을 거예요. 변철은 사장님도 있으실 거고요. 이희정 사장님도 있으실 건데 나의 타겟층은 누구인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랬을 때 관점 이동하세요. 내 타겟층은 뭘 원할까? 이거를 관점 이동하셔야 됩니다. 피드에 내가 하고 싶은 말 쓰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상대방이 궁금한 쪽으로 관점을 이동시켜서 말하는 거. 어렵게 보이지만요. 상대방을 생각하신다면 내가 상대방이라면, 내가 뉴스키너가 아니라면 부스가 땡길까를 조금만 고민해 보시면 어려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30대고 싱글이고 제일 저의 주무기는 벨리댄스거든요. 15년 동안 제가 벨리댄스로 쌓아온 인맥이 많지는 않아도 이현주라는 사람이 카이라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거를 아는 사람은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시장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바보같이. 그렇게 큰 시장을 제가 버리고 어렵게 다른 시장을 보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벨리 댄서를 타겟층으로 했더니 내가 보이더라고요. 내가 벨리 댄서였잖아요. 벨리 댄서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벨리 댄서면 뱃살이 탄력적이어야 되는데 나는 바디 갈바닉이 필수템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쭉쭉쭉 쓰는 거죠. 그게 문구를 제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타겟층을 생각하시면 각자만의 타겟층 생각하시면 문구가 저절로 생각날 겁니다. 그리고 피드 첫인상 보고 싶게 읽고 싶게 만드시고요. 마지막으로 목표 설정하셔야 돼요. 인스타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 거 아니고요. SNS로 내가 최소한 몇 명은 찾겠다. 여기서 소비자 몇 명은 만들겠다라는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분들을 설정하셔서 하시면 분명히 성과가 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SNS 마케팅은 저는 정말 이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거절당하지 않고 STP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에요. 저 STP 하고 싶은데 사람 만나면 거절당할까 겁나죠? 그것 때문에 우리 멘탈 교육 많이 받잖아요. 책 읽고 강의 듣고. 근데 STP는 거절당하지 않고 STP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죠.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시간 레버리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막 큰 그룹을 가진 사람이 저는 아니다 보니까 시간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제가 몸소 뛰지 않으면 하루에 한 명도 못 만나면 제가 한 명도 못 만난 만큼 일을 안 한 거죠. 근데 SNS 피드를 올리면 제가 3,000명 팔로워 수인데 3,000명한테 시간 레버리지 물론 그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나 혼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뛰는 것보다는 훨씬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그래서 SNS 마케팅을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 뒤에는 또 제가 더 성과를 내고 성장을 한다면 더 많이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 20분 제가 20분, 25분 조금 넘게 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 정말 거절당하지 않는 STP 하시는 공간으로 만드셔서 성과 정말 많이 내는 사장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